안녕하세요. 달리기 정말 좋아하시죠? 근데 달리다 보면 꼭 한 번씩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잖아요. 바로 무릎 통증. 정말 달리고는 싶은데 무릎이 아플 때 그 답답함은 겪어본 사람만 알죠. 오늘 그 답답함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달리기를 멈춰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면 대부분 에이, 당연히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진짜 의외죠.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작정 멈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멈춰야 할 때인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될 때인지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통증의 종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증은요, 크게 두 가지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왼쪽, 급성 부상은요, 이건 그냥 바로 멈춰야 하는 빨간불 신호예요. 삐뽀삐뽀. 무릎이 붓거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그럼 무조건 스탑. 반면에 오른쪽, 단순 통증은 어떠냐? 뻐근하거나 둔한 느낌 정도는 잠깐 조심해 하는 노란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멈추라는 게 아니라 달리는 방식을 좀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할 때요. 붓기가 있거나 날카로운 통증, 그러니까 급성 부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명백한 멈춰 사인이에요. 이럴 땐 정신력으로 이겨내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즉시 달리기를 멈추고 푹 쉬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란불 신호, 그러니까 단순 통증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건 포기해 라는 신호가 아니고요. 오히려 야, 지금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방법을 바꿔봐 하고 우리 몸이 주는 긍정적인 힌트라고 생각해야 해요. 달리기를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바꿀 수 있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달리기 자세나 방법, 그리고 내 몸의 근력 상태, 내가 주로 달리는 길의 지면,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까지. 생각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죠. 이런 요소들만 잘 점검하고 조절해도 무릎 통증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빨간불 신호가 켜져서 달리기를 잠시 쉬어야 한다면 그럼 그냥 꼼짝없이 소파에만 누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무릎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심장 건강도 계속 챙길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운동들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유산소 효과는 확실하고요.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워킹은 거의 무중력 상태니까 관절에는 천국이죠. 걷는 것도 좋은데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푹신한 흙길을, 그리고 언덕은 피해서 걷는 게 좋고요.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 생긴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전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증을 예방하는 3가지 핵심 기둥. 바로 첫째, 전략적인 스트레칭. 둘째, 필수 근력 강화. 그리고 셋째, 내가 달리는 환경과 장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 무릎을 위한 철벽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시스템만 딱 갖춰놓으면 부상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팁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스트레칭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고관절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입니다. 아니, 무릎이 아픈데 왜 엉뚱하게 고관절이랑 햄스트링이냐고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달릴 때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 있잖아요. 그 충격을 연약한 무릎 관절이 다 받아내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센 근육인 엉덩이랑 허벅지가 그 충격을 대신 흡수해줘야 하거든요.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 몸의 최고급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죠. 달리기 전에 다리를 앞뒤로 흔드는 레그 스윙이나 고관절을 돌려주는 힙서클 같은 동적인 스트레칭
꼭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팁은 바로 근력 강화입니다.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는 무릎 관절을 단단하게 꽉 잡아줄 튼튼한 근육 갑옷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콕 찌르는 말이에요. 사실 무릎 관절 자체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튼튼한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근육들이 든든한 기둥처럼 지지대처럼 꽉 받쳐주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하냐? 바로 무릎의 위아래를 꽉 감싸고 있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드는 브릿지 동작으로 엉덩이를, 스쿼트로 허벅지를 단련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팁입니다. 이건 우리 몸 내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을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달리는 지면과 우리가 신는 신발, 이 두 가지도 무릎 건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뭐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드러울수록 좋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보다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 트랙이나 푹신한 흙길이 우리 무릎에는 훨씬 더 친절한 환경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600km,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러닝화의 평균 수명입니다. 보통 600km 정도 달리고 나면 신발의 쿠션 기능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해요. 쿠션이 다 죽어버린 신발을 신고 달리는 건 이건 뭐 타이어 바람 다 빠진 자동차로 험한 길을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충격이 전부 다 무릎으로 가겠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팁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딱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째, 내 통증이 멈춰 사인인지 아니면 조심해 사인인지 구분하는 것. 둘째, 무작정 멈추기 전에 먼저 내 달리기 습관을 바꿔보는 노력. 셋째, 쉴 때도 자전거나 수영 같은 똑똑한 대안을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근력운동, 좋은 장비, 이 3박자로 통증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내 소중한 무릎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달리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